계속해서 고려시대의 지방행정과 군사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지방행정부터 우선 볼 텐데요. 초기에는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호족입니다. 호족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지방을 근거지로 하고 있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호족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여러 가지 호족 포섭 정책을 해서 이들을 왕 아래 두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성종 때 드디어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중요한 몇몇 지역, 12군데예요. 여기다가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드디어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지방관은 중앙, 즉 왕의 눈과 귀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지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방관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성종이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호족들의 힘을 누군가가 억눌렀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종의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네,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이 여러 가지 정책을 했었죠. 네, 가장 먼저 노비 안건법으로 모든 노비를 해방시킨 건 아니에요, 여러분. 노비들의 신분을 조사해서 원래 노비 신분이 아닌 사람들만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노비들이 그 와중에서 본래 자신의 신분을 찾게 되면서 주인 집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인들이 대부분 호족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노비안건법으로 호족들은 경제적인 기반과 군사적인 기반이 약화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실시한 게 과거제, 시험 봐라. 그렇게 하니 이제 군사력을 기반으로 거했던 호족들이 반발을 하죠. 자, 이 반발은 미끼인 겁니다. 이걸로 이제 콱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호족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량으로 숙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종 이후로는 이제 호족들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성종이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그곳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지방행정조직의 행정과 조직 정비를 보겠습니다. 경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수원도 경기도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경기도 같은 명칭이에요. 이 경자는 바로 서울 경자고, 이 기자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들,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 이런 의미예요. 이때 고려기 때문에 수도가 서울이 아니라 개경이고요. 수도 개경과 그 주변 지역을 합쳐서 경기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하게 나머지 지역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3번에 있는 오도는 우리가 조선 8도 같이 일반적인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하던 일반적인 행정구역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 여러분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가야 될 양계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인데 이 양계는 북계와 동계로 구성됩니다. 국경지역이에요. 북계니까 북방 유목민족들이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거고요. 동계는 동해안을 따라서 쭉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해바다를 통해서 누가 자주 침범하기 때문일까요? 네,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두 지역을 설치했습니다. 즉, 외적의 침입에 많은 곳에다가 이 북계랑 동계를 설치를 했다라는 말은 이 두 구역은 다른 일반 행정구역에 비해서 무엇이 강화된 걸까요? 네, 군사 기능이 더욱더 강화된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국경. 그래서 여기를 관할하는 사람들을 병마사라고 부릅니다. 이 병자 보이죠, 여러분? 우리 중앙행정 조직할 때 도병마사 기억나나요? 이 병자가 있으면 항상 군사적인 기능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3번 일반적인 오도, 일반 보통의 행정구역, 군사 기능은
양계에 비해서 약간 강화되지 않고 약화된 지역인 겁니다. 자, 여기는 병마사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잘 살고 있지 않은지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잘 관찰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안찰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파견되는 지방관의 이름들은 안찰사인 겁니다. 큰 구역이 5도, 5개의 도고요. 이 도 아래도 살게 쪼개서 주, 군, 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거, 향, 부곡, 소와 같은 특수 행정구역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촌락, 마을도 있어요. 그 주군, 현이 있고요. 또 향, 소, 부곡이, 향, 부곡, 소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가 좀 특수행정구역인데 좋은 쪽으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약간 나쁜 쪽으로 차별 대우를 받아요. 일반 군현에 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들을 항상 부러워하고 왜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느냐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겠죠. 나중에 가서는 이런 불만을 항의하면서 일반 군현으로 많이 승격됩니다. 그래서 향, 부곡, 소는 조선시대 되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4번 지방행정의 특징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시작부터 지방색이 매우 강해요. 호족의 나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족들을 숙청하긴 했지만 이 지방 호족들의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파견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파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지방관이 가요. 지방관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현인데 이 주현보다는 조금 작고 조금 세금도 덜 거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중앙에서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 속현은 주현이 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현을 주로 관리를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속현의 일도 여기 있는 지방관이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 얼마만큼이나 이 지방의 힘이 강했냐면은 주현의 수가 많을까요? 속현의 수가 많을까요, 여러분? 속현의 숫자가 훨씬 많을 정도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중앙의 힘이, 왕의 힘이 강해지고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현에도 지방관을 파견하게 돼요. 그럼 속현이 주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돼서 조선시대 되면 이제 완전히 속현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실질적인 업무, 실무는 향리, 지방의 관리가 담당한다. 여러분 지방관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관리지만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입니다. 이 향리는 그 지방의 원래 살던 사람 중에서 관리로 뽑힌 사람을 향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자, 고향향인데 이 향자가 붙어 있으면 지방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설치된 학교를 또 향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향자는 고향이지만 여기서는 지방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고 리자는 관리예요. 그래서 지방관과 향리는 누가 더 높을까요? 지방관이 좀 더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고 이 향리가 지방관을 보좌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방관은 중앙에서 파견돼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장을 잘 몰라요. 이 마을을 잘 몰라요. 하지만 이 향리는 원래 거기서부터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를 속속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존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군사제도입니다. 중앙의 군대를 2군 6기라고 부릅니다. 2군과 6기를 설치한 거죠. 중앙군이니까 수도를 지키고 사람으로 치면은 왕을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자, 지방군은 여러분 주현군과 주진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방이 이렇게 두 개로 갈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5도에 있는 일반 구현은 주군현, 그래서 여기 주현군이에요.
자, 북계랑 동계 같은 국경 지역은 여러분 군사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진을 치는 겁니다. 진. 예, 여러분 진을 치자라는 말 잘 들어봤죠? 이런 진이란 것 자체가 상당히 군사적인 기능이 강화됐다라거든요. 그래서 양계에 설치된 지방군을 주진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연군과 주진군 둘 다 지방군이지만 주진군 쪽이 좀 더 병력이 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방행정과 군사제도를 하겠습니다.